Thank you. 네, 더불어민주당 소태일 홍익표입니다. 오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날 관련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성이지만 든든하게 나라를 수호하고 있기에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독도 지킴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준 모든 국민들과 우리 용터로서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정을 시작으로 안영복 장군의 희생은 일본의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각인시켰습니다. 1993년 울릉도 청년들은 스스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와 지역을 총망라하여 모두가 독도 사랑과 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은 여전히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발행하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부르며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사실을 바로잡고 잘못된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주권의 상징인 독도 수호를 다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독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WTO 개도국 지역 포기와 관련돼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WTO 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변화하는 대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WTO 가입 시부터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며 농업 분야에서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 지원, 농업예산 확대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 농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고 있는 대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에 더욱 힘쓸 것이며 특히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과 재정을 마련해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 소환은 무시, 범법은 곧 헌신,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마유에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폭식 농공행상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이 한편으로 위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 생명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쳤습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와 판사라는 법법을 잊고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정치투쟁이라 미워하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지켜온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짓밟는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힘없는 국민들을 지키고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특권의식의 또 다른 반론입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조폭정당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공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당시 군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주동한 자로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통의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 지도부로서의 상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혁 찬성, 뒤에서는 기득권 수업,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진심을 묻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입니다.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무차별적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면서도 비리로 얼룩진 제19는 감싸는 검찰공화국을 끝내야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검찰개혁의 길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은 개혁 방해의 본사님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국민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개혁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 유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경수사권 대상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를 입맛대로 무시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자마자 뒤로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너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심야조사 폐지를 자체 개혁으로 밝힌 날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는 분열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일제 조선 총독부에게 조선 독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믿겨집니다. 준엄한 국민의 개혁 요구 앞에 당장의 비판만 피하겠다는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고면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제 역할을 찾도록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된 개혁관 처리를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해낼 것입니다.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촛불을 군합발로 짓밟겠다는 중대한 헌정유린 모의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관여 의혹에 대해 계엄의 개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작년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서는 해당 문건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계엄 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관여했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원본을 확보하고서도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던 부실수사의 진상도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당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 이후 통지서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였지만,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는 전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와 전결하여 윤 총장은 알지 못한다는 변명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고도 모른 척한다면 거짓이고,
이렇게 중대한 상황을 전결 사안이라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그 자체입니다. 촛불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성의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는데도 그의 행적이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은 점을 포함하여 아무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던 지난 분검 합동수사단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하는 물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종북 세력의 준동으로 간주하고 탱커, 공수부대를 동원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쿠데타 음모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특검,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검토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6시경에 분명히 조선일보 오보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직접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사회자, 진행자가 의석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우리는 당론으로 300석이 돼 있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선일보만은 그것을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오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은 그 기사를 근거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린다는 가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는 언론사 왜곡 보도나 오보가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정치 공작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선일보는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기관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처신입니다.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